할 수 있겠다. 자, 애국개몽운동은 봅시다. 이거는 아까 나 얘기했다시피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 뭐야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 실력 양성 운동인 거야. 자, 쌤이 얘기했다시피 이 실력 양성 운동은 너네 무장 독립운동의 한계는 뭔가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또 처단하고 막 하는 게 한계점 명확하죠. 이런다고 일본이 망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해서 일본이 망하는 게 아니라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독립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교육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민중을 계몽시키는 활동, 그게 애국 계몽 운동인 겁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특징 적고요. 애국 계몽 운동의 특징과 또 중요한 거는 얘들아, 중요한 건 이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요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한계점. 애국 계몽 운동을 그러니까 실력 양성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실력 양성 운동의 한계점을 잘 알아둬야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왜 친일이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한계점을 잘 파악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단체들과 활동 내역을 갖다가 볼 텐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과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과는 화면이 나가버리네요. 나가버리니까 조금 더 끊을게. 요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가장 중요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가 바로 1910년대, 1900년대, 1907년에 창설됐거든요. 신민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분들이 다 여기서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신민회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단체는 특징도 중요하고, 이 신민회가 추구했던 어떤 목표도 중요했고요. 활동도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한 시간을 떼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의 뿌리가 이제 보입니다. 알겠어요? 이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에 이제 투신하게 되는 모든 활동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시작점이 신민회거든요. 신민회라서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신간이하고 많이 헷갈리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어쨌든 애국 계몽운동 단체예요. 자, 일단은 이제 봅시다. 특징 다 얘기했어요. 이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야? 먼저 실력 양성. 독립을 이루려면, 나라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 민족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왜 길러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하자는 거야, 나중에. 그다음에 독립을 쟁취하자. 라고 하는 게, 이게 애국개몽운동 단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꾸 애국개몽운동하고 실력양성하고 어떻게 이해돼요? 질문할 수도 있는데, 실력양성운동 안에 이런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있는 거예요. 애국개몽운동 단체. 그러니까 그냥 큰 개념으로 보는 거야. 큰 개념. 무장투쟁 노전 안에 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의병운동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듯이. 알겠습니까? 교육활동, 언론활동, 전부 다 이제 계몽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계몽운동. 이게 계몽이죠, 뭐. 이 계몽운동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활동하는 방향이었고, 주로 어떤 사람인지 다 설명했었어요. 이건 개화 지식인들 중심이었어요. 개화 지식인, 그 다음에 관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건 힘들다. 알겠어요? 힘들다. 일본의 국력은 이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스스로 뭔가 교육과 언론 활동을 통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강해지자라고 하는 게 애국개몽운동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한계점이 중요해요. 한계는 요거는 시험도 잘 나올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사회 진화론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반.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한계였다라고 말하는 건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자,
설명해 줄게요. 일단 진화론부터 이해해야 돼.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은 생물 시간에 나온 거야. 생물 시간에. 생명공학이가 요즘은. 생명공학 시간에 보면 진화론 나오잖아. 그게 뭐 약육강식, 뭐 적자생존 이래가지고 뭐 자연계에 이제 등장하는 어떤 생물들 중에 우월한 애들은 보통 잡아먹는 애들이고 열등한 애들은 잡아먹히는 애들이잖아. 맞죠? 뭐 그런 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진화론이죠. 그래서 우월한 집단은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진화해온 거고 열등한 애들은 뭐 잡아먹혀가지고 이제 도태되고 사라진 거지. 뭐 그러기에 이제 진화론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도 뭐 생물셈이 아니라서 그 정도밖에 얘기 못하겠지만 그런 거잖아. 근데 사회 진화론은 이걸 갖다가 인간 사회에 적용한 거예요. 인간 사회. 그러니까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도 우월한 집단이 있고 열등한 집단이 있대. 그래서 우월한 집단은 열등한 집단을 지배해도 되는 거죠. 힘이 약하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실력을 키워가지고 우월한 집단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걸 사회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국 개몽 운동을 추진했었던 이 지식인들이 여기에 기반해가지고 뭘 했던 겁니까? 실력 양성 운동을 벌인 거예요. 학교 만들고 언론 활동을 벌이는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자가 돼야 된다는 논리였거든요. 이게 얘들아 틀린 말, 아니 맞는 말 같지만 이게 한계가 모순이 있어. 모순이. 일단 얘들아 내 뭐 유튜브에 남아 있어가지고 내 대답을 갖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게 강자의 논리입니까? 약자의 논리입니까?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고 인간이 그 자연계를 보는 관점이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사자들도 할 말이 있겠죠. 내가 왜 너한테 잡아먹히는 열등한 애들이야. 사자가 말을 할 줄 안다면 할 말이 있겠지만 사회 진화론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강자가 만들어낸 논리야. 이게 사실 제국주의 논리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뭐 이런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찾아가 보니까 쟤네들은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당신들을 지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강자의 논리라고. 이해됩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지식인들이 수용해가지고 우리 근대화 운동에 적용했다니까요. 자, 이 바꿔 얘기해 봅시다. 일본이 그 당시에 이제 막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막 교육 활동하고 언론 활동 막 벌이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이 이제 더 깨어났네. 야, 쟤네들도 이제 뭔가 좀 바뀌었구나. 내가 도와줄게. 너네도 도와줄게. 막 밀어주고 이랬겠니? 아니지. 저런 운동이 당연히 일본에 가만 냅둘 수 없죠. 강자가 되는 걸 갖다가 가만 내둘 수 없잖아. 일본처럼 강해지는 걸 일본이 가만 눈 뜨고 보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게 방해하고 탄압할 거 아니야. 맞죠? 이게 당연히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런 운동 자체가 애국 개몽 운동이 선 실력 양성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실패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그 심리적인 걸 생각해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 공부하면 반드시 공부만 하면은 내가 성적이 올라. 아이씨, 해볼까? 해봤어. 쫙 해봤어. 근데 빵점 나왔어요. 좌절하죠. 나는 머리 좋은 애가 아니구나. 라고 될 거 아니야. 이거 마찬가지로 실력 양성 운동을 벌였는데 일본이 방해로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느끼게 되겠지.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 아니구나. 열등한 민족이구나. 일본은 보니까 저거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우리는 이미 열등한 민족이었구나. 그러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들이는 게 맞구나! 라고 결론을 읽게 되는 거야. 이게 가지고 있는 한계였다고, 이게 사회진화론이. 당연히 이거 강자의 논리이기 때문에 강자가 되는 거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당시 지식인들은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독립운동도 하시고 되게 열심히 한다고. 근데 이게 일본에 방해든 아니면 우리의 되게 아직까지 한계든 간에 실패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다 친일로 빠져들게 돼요.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일제시대 때 일제 지배를 받으면서는 이제 일제 지배에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친일파가 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자들은 처음에는 독립운동이나 구국운동을 벌이다가 일제시대 때 특히 1920년대가 그랬습니다. 1920년대 이 사람들 다 뭐가 됐다고요? 애국 개몽운동 불렸던 민족주의자들 다 뭐가 됐다고요? 대부분 다 일제에 타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다가 전부 다 친일파가 되어버린다고요. 자, 뭐 너무 많은 그 얘기를 해버렸는데 흐름은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구국운동, 독립운동이 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고. 한쪽은 무장투쟁 노선, 한쪽은 실력 양성 운동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처음부터 하다가 친일파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를 갖다가 정리할 때 이 부분 다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1910년대는 일본의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20년대 특히 문화통치 기간에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하게 돼요. 그때 친일파가 되어가는 과정도 이걸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됐나요? 어쨌든 이 애국개몽운동은 사회 진화론에 기반하여 실패했을 경우 전부 다 좌절하게 되고 친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 지금 들으면 이해되겠지만 나중에 들으면 뭔 말인지 이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꼭 돌려보세요. 몇 분 남았나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개몽운동 단체가 뭐가 있었을까? 그냥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3개. 더 많이 있는데 일진에도 사실 이런 단체 중에 하나였는데 교과서에 소개되지도 않고요. 그냥 친일파 단체였으니까 소개는 안 하겠다만 그래도 대표적인 단체 이 3개 정도는 기억합시다. 일단은 보아하네,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그 다음에 대한협회. 이게 친일단체들 다 빼버렸으니까. 일진회! 다 빼버렸으니까. 할 건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일진회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일진회가 친일단체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왜 친일했는지도 공부해보면 재밌고. 대한협회도 약간 친일적인 모습 바뀌어가지고. 대한자강회 해체되고 난 뒤에 대한협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교과서에 안 나오고 싶은데요? 나오나? 이거 나오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면 하지 맙시다. 잠깐만. 대한협회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 걸로. 자, 안 나오는데 굳이 할 필요 없겠니? 하지 말고요. 자, 보안에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보안에는 일단 일제가 본격적으로 1904년부터 우리한테 이제 뭐 침략을 해오기 시작하니까 국권을 빼앗아가니까 일단 일본 애들이 뭘 요구했냐면 항무지 개강권을 요구했었어요. 항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 운동을 벌였던 단체였고, 그 황무지를 갖다가 개간해가지고 일본이 뭐 대한제국에게 돌려줄 리는 없겠잖아요. 자기들이 사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국권 침탈을 막아내기 위해서 항무지 개강권 반대 운동을 벌였던 단체가 보안회. 알겠습니까? 이거 뭐 딴 거 없고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좀 이제 약간 좀 학술단체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헌정연구회야. 헌정연구회. 그 헌정연구회니까 당연히 얘들은 좀 정치개혁을 얘기했었어요. 정치개혁. 이 정치개혁을 얘기했던 건 사실은 독립협회가 기억나니?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가 1907년에 만들어져가지고 1898년에 왜 이러나? 1897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기 97년에 만들어져가지고 1898년에 해체됐는데 어쨌든 96년이었나? 나도 헷갈린다. 왜 이런다 갑자기. 자, 어쨌든 독립협회를 이어가는 거와 이어간 겁니다. 헌정연구회는 일단 입헌군주제를 요구해요.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살아남으려면 정치개혁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이게 입헌군주제를 통해 가지고 좀 뭐 정치적 근대화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라고 이제 했던 게 이제 헌정연구회 활동 방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윤효정 이런 사람. 윤효정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거 나중에 그 일본이 그 통감부 설치하자마자 이거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헌정연구회는 바로 해산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산. 통감부 설치되고 해산돼 버렸고, 그거 그대로 이어가지고 대한협회가 만들어져요. 알겠습니까? 대한자강회 왜 이럽니까? 대한자강회도 이 윤여정이 주도, 같은 사람이야 이거. 효정이 주도해서 활동했었고, 대한자강회는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1907년에 그
고종이 퇴위됐잖아요. 하이그 특사 사건 일으켜가지고, 아니, 일으킨 게 아니고, 주도해가지고,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 운동을 벌였다가 해산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들아, 이것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상 일본에 의해 가지고 반일 단체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일 단체들은 다 해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해산당하고, 그 다음에 헌정정부에 해산당하고, 그 다음에 대한자강에도 해산당하고, 그 일본이 사실상 국권을 빼앗아간 상황에서 이런 어떤 신령 양성운동 단체를 갖다가 가만 안 들어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대한협회라든가, 대한협회도 약간 좀 친일 성격으로 바뀌었으니까 살아남았고, 일진회 같은 거 그런 거 다 남겨두고, 오케이? 일진회 같은 거 남겨두고 이렇게 반일적인 단체들은 다 해산시켜 버린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신령 양성운동은 어쨌든 한계점은 일본이 신령 양성하도록 가면 안 냅둔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얘들아, 일본 애들이 사실상 1907년부터는요, 기억나니? 1907년에 이제 차관 정치가 시작되잖아요. 한일 신협약 체결해가지고 우리 행정권 자체를 갖다가 일본이 다 이제 넘겨받은 거잖아.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한제국에게 강요해가지고 보안법이 진행됩니다. 보안법이 느껴지다시피 이거는 뭐 하자는 겁니까? 일본을 지키자는 겁니까? 대한제국을 지키자는 겁니까? 사실상 대한제국이 만들었지만 일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잡아들이는 법이었거든요. 악법이죠. 알겠습니까? 이 보안법을 제정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막 반일 단체들은 막 탄압하기 시작하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일본에 저항하기 힘들어지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바로 신민회입니다. 알겠어요? 신민회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신민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은 비밀단체. 알겠어요? 일단 비밀단체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정치적 목표가 대한제국의 독립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더 높은 차원의 목표였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민회는 되게 중요한 거야.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비도 오고 아마 화면 끄고 자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열심히 했어. 내가 당신들을 깨우는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면 돼요. 언젠가 또 봐야 되겠죠, 이 수업을. 알겠습니까? 자, 고생했고요. 나가면 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듣고 있겠죠 지금? 자, 나가도 됩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네.